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충북 충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입니다. 감정가격 3억 5,400에서 현재 최저가 5,900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유찰이 돼 있죠. 이 토지 전체 면적은요, 4,200여 평 됩니다. 평당가로 환산해 보니까 14,000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내려와 있죠. 자, 이 물건에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데 과연 이 권리를 낙찰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 충주 2023타경 3083입니다. 충북 충주시 소태면 동방리에 있는 임야고요. 보시는 것처럼 감정가격 3억 5,400에서 현재 최저가 5,941만 9천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전체 약 4,200평 정도 되고요. 매각일은 4월 28일 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정평가서는 보시는 것처럼 토지와 제시외 수목을 일관해서 감정을 평가했습니다. 보시면 제시외 수목, 복숭아 나무가 소지하여 계략적으로 수량 등 파악하여 평가했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경우에는요, 법원 판결에 따라 부합물로 봅니다. 그래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수목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외는 있죠. 하나는 임목 등기를 했거나 또는 타인의 권한에 의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부합물이 될 수 없지만 채무자 소유 임목 등기하지 않은 수목의 경우에는 낙찰받은 사람이 취득합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경우에도 역시 낙찰받은 사람이 취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여기 임야죠. 여기 3억 2,416만 2천 원, 수목 3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전은요 물건번호 2번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요게 물건번호 2번이고 여기 물건번호 2번으로 매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토지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약간 V자 모형으로 생겼죠.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렇게 토지를 가로질러서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속해 있고요. 이쪽 북쪽은 농림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정평가서에는 사진 보시면 이렇게 임야 상태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숭아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거죠. 요건 이제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복숭아 나무가 이렇게 아마 감정평가 당시까지도 뭔가 재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보시면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보존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존산지. 그래서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가 혼합돼 있어서 일부 토지는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경사도라든지 도로 여건이라든지 따라 개발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서 입찰하는 이 물건에 대해서 낙찰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건 명세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지상권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맹지라고 되어 있네요. 지상이 제시외 수목, 복숭아 나무 소지하는데 매각에 포함한다. 이 복숭아 나무는 부합물로 본다는 거죠. 채무자 소유 나무기 때문에 매각에 포함하는 겁니다. 등기부등본 보도록 할게요. 등기부등본 보시면 임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전부에 대해서 1976년 12월 9일부터 만 30년간 무료로 해서 이 모시로 된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수한다는 거죠. 수목의 목적으로. 자, 그래서 요 이제 수목이 임목 등기 돼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임목 등기 여부. 임목 등기가 돼 있다고 하면은 낙찰자가 수목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고요. 임목 등기가 돼 있지 않는다고 하면 단순한 임목의 소유를 위해서 설정한 지상권이라고 하면 이게 매각으로 소멸하느냐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민법에 나오는 지상권에 대한 규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건물이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으로 보시면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최단 기간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30년. 이게 최단 기간이에요. 그런데 283조 지상권의 갱신 청구권 보시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요. 지상권 설정자가,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아야 할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내 수목을 사가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85조 보시면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자도 할 수 있고요. 지상권 설정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했는데 토지 소유주가 거절했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요. 토지 소유자는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이나 또 기타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상권자나 지상권 설정자나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권 소멸이 됐을 때, 그러면 아까 등기부등본 다시 볼게요. 1976년도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죠. 이때로부터 30년이 경과되면 2006년이 되겠죠. 12월. 2006년도 12월 17일 날 이게 만료되는 때입니다. 요 만료됐을 때 이 지상권자가 갱신 요구를 해서 이 토지 소유주가 그것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갱신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의 부기등기로 갱신에 대한 사항이 표시가 돼 있었겠죠. 사실은 굉장히 오랜 세월입니다. 이 30년이라는 기간이. 그래서 만약에 지상권자가 별도의 갱신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미 만료된 거죠. 지상권은. 다만 수목이 현존하는 때에는 토지 소유주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여기에 심어져 있는 수목들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민법의 규정인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지상권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306642 판결입니다.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지상권 갱신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민법 제283조 2항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283조 2항에서 정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 청구권이 있어 갱신 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라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지상권 갱신 청구권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네.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 갱신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 청구권 행사와 지상권 설정자의 갱신 거절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하지 않은 지상권 갱신 청구권은 소멸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유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를 낙찰 받으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상권 외에도 임목에 대해서 등기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또 명인 방법을 갖췄는지도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런 것이 없었고 그리고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2006년도에 갱신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가정입니다. 그랬다면 지상권은 소멸하게 됐고 지상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받으면 지상권자, 등기부등본을 보면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삭제했지만 지상권자의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 주소지를 찾아가거나 우편물을 발송을 해서 이 지상권이 소멸되었음을 통보하고 협조를 통해서 말소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지상권자가 이 설정 등기 말소를 협조해주지 않나 하면
소송을 통해서 말소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만료 후에 갱신 청구하지 않은 경우 소멸 여부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에 대해서는 특히 토지에 대해서는 이 지상권과 관련된 설정된 권리들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에 대한 공부를 잘 해두셔야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토지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상권이 계속 유효한 경우에는 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 마음대로 개발한다든지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수목을 베서도 안 되고요. 수목을 이전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지료 약정이 있었다면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등기상에 지료는 무료로 등기했기 때문에 지료 청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 부분이 아마 유찰되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고 유찰을 하셔야 됩니다. 네.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기 원하신다고 하면요. 저희 피레드 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석 홈페이지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4월을 맞아서요.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온라인 수업과정을 2개 패키지로 했을 때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수강하실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과 수강 신청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공매에 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오셔서 궁금한 사항 질문 주시면 답변도 받으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공매 관련된 강의에도 수강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